일단 오늘은 또 경기가 비 때문에 취소되는 경기가 그나마 없다라는 것이 가장 다행이다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화면 조정 좀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경기 시작 전에 비가 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경기가 이제 볼티모어 대 이 템파베이 경기인데 이거는 비가 그쳐요. 어제도 비가 그렇게 온다고 했던 경기들도 일찍 그쳐갖고 양키스 경기도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동부지구에 있는 이 비구름들이 좀 거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볼티모어 홈 경기가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조합표를 쓴 경기들이 나가리가 되면서 제가 어제 더블헤더 2차전, 그 다음에 트리거랑 반대로 걸렀던 컵스 경기, 그리고 이제 비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던 세인트루이스 경기를 제외하고 12경기 중에서 9경기를 맞췄는데 조합을 못 먹었어요. 좀 많이 안타까워서 속이 막 끓었었는데, 일단 오늘 더 반등하기 위해서 분석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조합 짠 것도 다 보내드렸고, 멤버십 분들은 항상 게시글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전에 항상 올라가니까 라이브가 진행됐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미 모든 혜택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못 받으셨다, 텔레든 아니면 숲 쪽지든 게시글에 안 올라왔다 그러시면 저한테 항상 뭐 댓글이든 쪽지든 텔레든 다 주시면은 피드백 드릴 테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프리뷰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이제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 경기부터 갑니다. 이제 카일 브래디시 대 이제 셰인 맥클라렌의 경기인데, 얘네들은 저번에 한번 이제 볼티모어와 템파베이가 한번 붙었었죠. 당시에 이제 카일 브래디시도 템파베이 상대로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만, 맥클라렌이 어떻게 보면 성적이 좀 아쉬웠음에도 경기 양상 자체는 템파베이가 그때 볼티모어를 씹어 먹었어요. 그게 템파베이가 워낙 고점이 있을 때였었고, 맥클라렌 경기도 템파베이가 이제 이제 학살을 해놨었죠. 경기를 뭐 10몇 점을 냈었는데 그때 그렇게 좀 타격에서 좀 고점이 있었을 때 템파베이와의 붙었었던 경기 결과였었고, 어제 경기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또 양키스 승을 예상을 했음에도 제가 생각했던 결과는 아니었어요. 양키스가 좀 더 타격을 이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템파베이도 영봉패는 생각을 안 했는데 결국 켈리가 에런 저지에게 9회 끝내기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경기를 내줬던 템파베이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어제 이제 좀 호평을 해야 됐던 선수가 있었다면 양키스의 이제 웨더를 뽑을 수가 있겠고, 라스무센도 진짜 장군멍군을 했던 양상이었다만 타격에 있어서 좀 더 응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템파베이에게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즉 이게 오늘 경기에서 어제 양상 자체가 투수들의 호투 속에서 있었던 경기였었고, 이제 오늘은 이 타자들의 역량이 좀 더 빛나줘야 되는 경기가 될 거거든요. 지난 경기의 양상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얘네들이 붙었던 지난번에 붙었던 칼브레시아 템파베이의 양상과 맥클라난과 볼티모어의 양상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오늘도 맥클라난을 공략할 수 있는 존재로 뽑아라가면 이제 코비마요 정도를 확실하게 좀 뽑을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결국 볼티모어도 오늘 이어지는 홈 시리즈에서 분위기를 좀 이어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볼티모어가 더블헤더를 치렀었죠. 1차전에 드디어 연패를 끝나 했습니다. 이제 발데즈가 6이닝 퀄리티 스타트 정말 호투를 했었는데 켈리 젠슨이 끝내기 홈런을 쳐맞으면서 그거를 또 경기를 내어줬었어요. 그래서 볼티모어가 1차전을 이기고 2차전에 그 디트로이트가 멜튼 선발 꺼낸 다음에 그 앤더슨이랑 홀튼이었었죠. 이게 꺼내가지고 투수 압박하면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로저스가 조기에 내려가면서 어제 알버트 수아레즈가 또 그 롱릴리퍼로 나와가지고 경기를 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볼티모어 입장에서 불펜에서 부하가 걸려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8.5점의 기준점이 주어졌는데 이미 이 경기가 바람이 뭐 외야로 분다라고는 하지만 영향력이 큰 수준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게 7.5점이 해외에서 잡혀있는 것 같아요. 국내도 7.5점인가 보네. 7.5점이라도 언더 양상 봐야 될 것 같아요. 언더 양상 보면서 저는 이거는 승패 사이드로는 언더 게임 하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지금 당장 이 시즌 최근 7경기 치르면서 볼티모어의 투수진 마운드 성적이 6점대 이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마운드의 높이에서는 여전히 볼티모어
볼티모어가 약 10세라고 봐야 되고요. 선발에서든 불펜에서는 그 성적 자체가 템파베이보다는 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템파베이가 그 연승할 당시에 불펜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때 이제 저 클레빈저를 제외한 모든 불펜들이 최근 10경기 동안 실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제도 켈리도 무너졌지만 최근에 또 계속 무너지고 있는 선수들이 나타나고 있죠. 세이모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레빈저도 마찬가지고 템파베이 불펜들이 불안한 와중에도 볼티모어 불펜들보다는 지금 성적 자체가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따지고 보면 어제도 볼티모어도 불펜의 부하는 없었다라고 보게 된다만 템파베이도 마찬가지로 켈리가 결국 그렇게 던지다가 무너졌던 거였었고 불펜의 여력은 서로가 남아있다. 그럼 결국 오늘도 타격 데이터를 이제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양상 속에서는 최근에 홈 시리즈 이후에 계속해서 타격감 유지하고 있는 양디 디아즈와 그 다음에 이제 빌라드, 그 다음에 심슨, 그 다음에 포르테스 얘네들을 앞세워서 타격감이 좀 괜찮은 이 템파베이가 약간의 우세를 가져가지 않나 정도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언더게임 양상 속에 템파베이 이기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의 경기인데 컵스가 어제 경기에선 저는 말씀드렸었겠지만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경기였어요. 이게 좌투수가 이미 나오는 것도 강점이 될 수도 있고 휴스턴 입장에서는 불펜이 이미 갈렸기 때문에 필승조 자원 중에서는 아브레이유 말고는 꺼낼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블루바가 실제 나와가지고 홈런 맞으면서 실점을 했어요. 아브레이유 꺼내가지고 막아내고 그 다음에 피어슨 나와가지고 경기를 끝냈었는데 컵스는 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마나가 호투석에 이겼어야 됐습니다만 휴스턴이 홈런으로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놨어요. 마이어스, 그 다음에 알렌, 그 다음에 그 크리스천 워커가 홈런을 3방을 기록하면서 이마나가를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카고 컵스는 불펜에서 또다시 힘을 쓸 필요가 없어졌던 경기였었고 오늘까지도 불펜을 아껴놨어요. 차라리 잘 됐죠. 이게 벤 브라운의 이닝은 결국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이닝까지 이닝을 늘려놓긴 했는데 벤 브라운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발로서 바꿔가면서 이닝을 더 길게 끄고 가는 것은 조기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컵스 입장에서는 벤 브라운이 4이닝에서 5이닝 정도를 던져주고 이후에 지금 아껴놨던 불펜들 올인해서 연패 끊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지 않나. 피츠버그는 어제 경기에서 토론토 상대로 이겼죠. 이게 저도 어제 토론토 승을 썼습니다. 주력 조합에 썼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왔죠. 오닐 크루즈의 홈런까지는 그러려니 합니다. 추격이 이루어졌고 2대1로 붙어진 상황에서 이 딜런 시즈가 그래도 6이닝을 이상을 버텨줄 것을 상정을 하고 썼던 조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불펜에서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게 호프먼이랑 로저스랑 그 다음에 저 발랜드가 나올 수가 있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딜런 시즈가 투구 중에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다가 결국에는 다리에 이제 땡김이 있었는지 트레인 올라왔다가 결국 5이닝을 못 마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올라왔던 게 이제 플로어티 올라와가지고 또 경기가 좀 산만하게 흘러가 버렸었고 리 꺼내고 그 다음 박살이 났죠. 그때부터 이거 토론토가 리드하고 있지 않은 양상에서 리 꺼낸 거면은 이거는 뭐 불펜으로 버티겠다는 의중은 이미 아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여지없이 홈런 맞고 벌어졌죠. 그래서 어제 결국 피츠버그가 이기는 경기 양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롤진스키 대 벤 브라운의 대결로서 피츠버그의 타격감을 이제 좀 더 과시하기에는 적합한 경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벤 브라운이 여전히 이닝 소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불펜에서도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 양상이 이번 시즌 초반에 나왔습니다만 일단 선발 전향이 됐고 그 와중에 4이닝 정도까지는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계속해서 좀 보여줬죠. 그래서 피츠버그 입장에서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이고 그 양상 속에서 컵스가 과연 물진스키를 얼만큼 공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 또한 타격 데이터뿐만 아니라 불펜 성적을 놓고 보면은 피츠버그를 좋게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피츠버그의 불펜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뭐 자완에선 어제 나왔었던 소토가 그래도 최근에 흔들렸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선수인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연투했었던 요한 라미레즈가 믿을 만한 선수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요한 라미레즈가 연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
마무리 데니 산타나 불안하고 언더 게임 양상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양상 그런 기준점에다가 이제 투수 선발에서 이게 바람이 외야로 부는 경기가 되었다면 홈런에 대한 변수도 이미 있고 그다음에 불펜에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냐 생각했을 때 피츠버그가 이기고 있는 경기가 되었을 때가 오히려 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컵스가 추격하는 양상을 만들까봐. 다만 그런 양상 속에 이미 컵스가 정배당을 받았고 그러면 벤 브라운의 호투 양상 속에 이게 불펜에서 컵스가 어제까 이틀 동안 아껴놨죠. 필승조를 이틀 동안 쉬어놓은 아껴놓은 불펜들을 싸그리 몰빵해버리면 피츠버그가 추격하는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팀 이제 결국 피츠버그도 이후에 올라올 불펜에서 이제 누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게 컵스가 크게 대승을 해버리는 변수가 좀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 경기는 지금의 컵스 타격감 생각하면은 언더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8.5점 주어진 거 이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불펜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컵스 마행까지도 노려야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또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이게 7.5점의 기준점이 주어져도 사실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8.5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피츠버그의 불펜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된 기준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자면 컵스 마헨도 노려볼 수 있겠다 싶은데 저는 언더를 이미 생각하는 입장에서 마헨은 좀 에바고요. 저는 컵스 승보다는 언더를 먼저 생각한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미네소타의 경기인데 안소니 케이 대 이제 매튜스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 매튜스 같은 경우에도 뭐 91마일짜리 커터, 96마일짜리 무브먼트 존, 포신 페스트볼, 뭐 커브, 뭐 이렇게 던지면서 나쁘지 않은 피칭으로 이번 시즌 두 경기를 6이닝, 7이닝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근데 경기적으로 이제 지켜봐 보면은 매튜스도 언젠가 이제 이 뻥스탯이라는 걸 알죠. 이미 앞선 두 번의 시즌에서 성적들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얘 커브가 굉장히 밋밋하다는 것도 사실 커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분석했습니다. 다시 보기 보시면 되세요. 네, 이제 컵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매튜스를 이게 맹신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커터도 밋밋해요. 분명히. 그리고 오늘 이 포진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되는 게 96마일까지 찍히긴 합니다만 이게 결국에 장타죠. 지금 계속해서 보이시겠지만 어제도 바르가스도 마찬가지고 미드로스였나요? 그래갖고 로비레이하고 홈런 때려내면서 이 샌프란시스코랑 또 장군멍군을 했던 화이트삭스입니다. 홈 돌아왔어요. 오늘 바람이 안으로 불어도 결국 매튜스는 장타의식을 해야 되고 이 좌투수가 나오다 보니까 버그스턴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좌투수 꺼낸 경기에서 톨리 나왔던 경기였었죠. 보스턴 상대로 미네소타가 4대2로 아마 승리를 하면서 그때도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최근에 미네소타 타격이 많이 살아났죠. 그리고 앤서니 케이의 가장 큰 문제점 449 경기마다 몸에 맞는 공이 무슨 두 개씩 나와. 그래서 449가 평균 합쳐서 한 4개 정도가 5월달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이 이닝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안타율 관리는 기가 막혀요. 체인지업에 좌투수가 던지는 스위퍼 그리고 이제 97마일의 빠른 공 스토프 자체가 워낙 괜찮죠. 그래서 이제 K의 강점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결국 이닝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미네소타 타격감에 어느 정도 얻어맞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하고 그럼 불펜에서 어제 길버트에다 도밍게즈까지 다 써버렸던 화이트삭스 입장에서 이제 오늘 힘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 않죠. 우선순위로 될 수 있는 이제 나오는 선수들이 뭐 리슈어부터 시작해서 조더닉스 이런 애들이 될 텐데 그럼 벅스턴이랑 지금 마틴 벨, 뭐 리 이런 상위 타선이 타격감 좋은 애들을 어느 정도까지 억제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미네소타도 불펜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매튜스가 일부 공략 당했을 때 조기에 내려가 버리면 결국 이 두 팀의 경기는 양상이 오버게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5점 기준점이지만 양팀 선발 투수들의 기량에 비해 점수가 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경기는 오버 바라보게 된다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또 커피 값이라고 이거 그래도 좀 표는 드려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녹화 중이라도 이거는 못 참지. 미네소타보다는 화이트삭스 쪽에 좀 그래도 편을 좀 들어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홈 경기라서 일단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오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인데 미즈로스키 대 리브레토의 경기입니다. 지금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패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5월 달을 보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미즈로스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미즈로스키가 제구가 잡히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붙었어요. 삼진이 경기당 평균 9개가 넘어가고 있고 5월달 무실점 행진으로 미스터 제로입니다. 4경기 동안에 미스터 제로로 24.1이닝은 무실점으로 행진을 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저번에 에레라에게 한번 홈런을 얻어맞은 적이 작년에 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만 그거를 이제 뭐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 오늘 경기에서 좋은 모습도 보일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되겠죠. 오늘 다저스와 더불어서 진짜 개똥배 받은 경기라고 봐야 되고 1.2배였나요 거의? 완전 그냥 뭐 배당에서는 그냥 박살이 난 경기였어. 박살이 난 이제 경기이고 미러키 승을 바라보게 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다저스 상대로 패배를 했는데 잔루가 너무 많았어요. 맞죠? 초아웃에 계속 안타 치고 나가고 그러면서 야마모토가 결국 실점 안 하는 과정에 이제 뭐 일조했던 게 뭐 하위 타선들 특히 해밀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프레드도 마찬가지고 이 하위 타선의 역할들이 너무 부실했었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살아나야 되는데 표발송이요. 잠시만요. 누락됐나 본데. 일단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그 잘루가 지금 너무 이제 많이 나왔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는 경기가 됐죠. 저도 사실 어제도 다저스 승을 생각하면서도 오버게임을 양상을 생각했는데 미러키가 안타를 그렇게 때려내고도 점수를 한 점밖에 내지 못했었고 이제 오늘도 그게 숙제가 될 겁니다. 리브레터를 상대로 안타 생산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미러키의 최근 타격만 양상만 보더라도 당장에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기대를 하게 되는 건 브라이스 튜랑이라든지 아니면 앤드류 본 자투수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윌리엄 콘트레라스 그다음 잭슨 추리오 그다음에 산체스까지도 좌투 상대로 굉장히 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걱정되는 게 뭐 출전을 한다면 펄킨스라든지 아니면은 저 누구야 바우어스 얘가 지금 삼진이 많아요. 좌투 상대로.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된다 정도인 거지. 옐리치도 본래 출루도 많이 해줬고 공 많이 보고 좋은 모습 보여줬던 양상이 좌투수에게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러키가 오늘도 분명히 기회는 잡고 갈 거예요. 그거를 결국 미즈로스키가 얼마나 길게 버텨주고 세인트루이스가 무서운 게 뭡니까? 홈런이잖아요. 에레라, 벌레슨, 그 다음에 워커, 골만, 윙까지 다 홈런인데 이 홈런에 대한 이 걱정이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가장 큰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거는 결국 홈런을 맞지 않는다라면 미러키가 근소한 우위로 좀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 경기지 않나, 승리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고 마행까지 노리기에는 홈 경기 마행도 애매하고 애초에 장타 의식해야 되고 미러키는 지금 안타를 계속 때려내는데 어제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미러키가 홈런 없이 이쑤시개 똑딱이 친다고. 근데 그런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당장에 지금 이 최근에 좌투수 상대로도 표본상으로도 뭐 한 4-5경기 동안 홈런 하나밖에 없는 수준으로 장타도 안 나오고 있고 홈런이 그런 거 생각하면 한 방의 경기가 혹시나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저는 이 경기를 마해는 생각은 못할 것 같다. 언어로 따지자면은 언더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미러키 승 똥배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진이 문제가 있죠. 지금 스타넥부터 스반손 그 다음에 브루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라세포랑 소리아노를 제외하고 마무리 투수 오브라이언 당연히 제외입니다. 마무리 오브라이언까지 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5, 6, 7, 8이닝 동안 쓸 수 있는 불펜진 중에서 정상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소리아노랑 그라세포밖에 없어요. 나머지 투수는 누가 나와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조조 로마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미러키 정배 당연히 납득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대 뉴욕 양키스의 경기인데 양키스가 어제 그렇게 분위기를 저지의 홈런으로 올렸던 게 이제 오늘 경기까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미 양 팀은 붙었었죠. 캔자스시티가 양키스 스타디움 원정에 가서 카메룬도 털리고 그때 와카도 결국에는 이제 아쉬운 호투 속에서도 결국엔 지면 4대2로 패배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지고 워렌도 등판 경기에서 그때 캔자스시티에게 승리를 또 얻어냈었습니다. 양키스가 수입을 했죠 그때 경기에서.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양키스
양키스가 당연히 정배당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와카의 피칭은 절대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때도 6이닝 가까이 2실점으로 마무리를 했었고 워렌이 그때 캔자스시티에게 오히려 좋게 던졌던 게 오늘 오히려 불안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준점이 9.5점이 잡혔습니다. 국내에서. 이게 괜히 그게 아니에요. 어제도 8.5점 잡힌 게 저도 언더를 주력으로 또 물고 갔는데 경기가 4회까지 딱 끝났을 때는 이거 됐다 싶었어요. 근데 캔자스시티가 이걸 오버냈는데 주역이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홈 시리즈에서 캔자스시티의 타격이 터지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캔자스시티의 타격이 과연 양키스마저도 무너뜨릴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불펜에서 어제 나왔던 캔자스시티의 필승조 슈레이버부터 다니엘 린치, 에르체그까지 모두 에르체그는 나오기 좀 무리일 것 같고 아무튼 뭐 슈레이버랑 다니엘 린치를 포함해서 이제 필승조 자원을 또 연투는 가능한 상황이고 양키스도 어제 경기에서 던졌던 이제 워렌의 호투 속에서 필승조 역할은 또 가능하고 그러면 필승조 역할이 가능한 양상 속에서 경기를 한다면 양팀 선발 투수 기량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오늘도 언더게임을 예상하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뭐 바람이 도와줘가지고 장타가 나와야 되는 경기다라고 바라볼 수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따지고 봤을 때 와카가 저번 경기 저번에 양키스 시리즈에서 이 경기 분석하면서 얘기했던 게 와카가 그렇게 양키스를 상대로 이 피홈런이 그렇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강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저도 언더 드렸었나요? 맞췄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장타 허용을 하지 않는 와카의 그 피칭에 점수를 또 더해줄 수밖에 없고 이 워렌이 최근에 이제 삼진 능력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런 것들도 반영을 시켜보면 캔자스시티가 시애틀 상대로 했던 그런 경기 양상으로 타격을 또 과시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언더 양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언더 게임이 됐을 때는 결국 펀치력이에요. 한방 싸움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양키스 정배받은 게 이윤 납득이 된다 정도로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캔자스시티의 홈에서 타격감이 과시가 되고 있고 그게 기준점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지금 의미 부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양키스 승보다는 언더가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치 대 신시내티. 오늘 이 경기가 제일 어려워요. 일단 둘 다 볼쟁이에요. 개볼쟁이 둘이서 던지는 경기입니다. 맥레인도 스토프는 굉장히 뛰어난데 볼넷 관리 해야 돼요. 이거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더 뛰어난 선수가 되는데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죠. 최근까지도 4사구가 계속 나오면서 경기당 평균 뭐 5월 달에마다도 두세 개 가까이가 되는 4사구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3경기 연속 피홈런 때문에 또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대가 누구다? 신시내티예요. 볼넷 내보내면 도루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 델라크루즈, 블리데이, 스튜어트, 그 다음에 넬슨 홀로우까지 최근에 홈런 계속 때리면서 심지어 이제 수아레즈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장타가 계속해서 나오는 라인업을 만나면서 홈런과 그 다음에 발야구까지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경기를 펼치게 되면은 맥레인에게 호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로돌로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지금 로돌로 지금 나와가지고 경기 때마다 계속 4사구 나오고 지금 난립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필라델피아 상대로 볼넷만 5개, 모에 맞는 거 하나, 4사구 6개 내줬고요. 워싱턴 상대로 그때 4이닝 5실점 하면서도 볼넷 3개에다 4사구 1개에서 4사구 총 3개 내주면서 볼넷 출루로만 2경기 9.2이닝 만에 무려 10개를 내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1인당 1개 골이 넘어가요. 그리고 등판한 3경기 정경기 피홈런 허용했습니다. 두 선수가 동일한 양상 속에서 매치의 타격 부진마저도 로돌로를 지금 꺾을 만큼 로돌로가 그만큼 족밥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제 매치가 진짜 그만큼 심각해서 로돌로마저도 반등의 시발점을 만드는 경기를 펼칠지 그거를 좀 동전 뒤집기를 해야 되는 경기예요. 근데 저로서도 이 경기를 예상하는 거는 당연히 두 팀 선발 투수들이 보여줬던 기량 때문에라도 이거는 사실 공통점이 있죠. 볼넷도 많고 4구도 나오고 홈런도 같이 맞고 있어요. 그런 양상 속에서는 그러면은 볼넷과 홈런을 더 활용할 수 있는 팀이 유리하겠다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야? 신시내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경기는 굳이 따지자면 승패로는 오히려 신시내티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양팀 선발 투수들의 그 이제 기량이 나타나는 거고 이 매츠가 타격에서 그렇게 부진한 것마저도 결국 로돌로가 이제 활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런 안 좋은 피칭을 해버리면 당연히 그러면 맥레인의 삼진쇼가 되면서 이제 또
리드를 잡고 어제 그런 데빈 윌리엄스가 안 좋았지만 또 뭐 위버라든지 꺼내가지고 또 매치가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경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기가 두 팀의 선발 투수를 이미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기준점이 7.5점을 줘요. 제가 알기로 이게 8.5지면 7.5점 맞죠? 지금 프로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바람도 외야로 불고 있고 두 팀 선발 투수들도 얘도 3년 차인가 이제 슈퍼루키입니다. 얘도 정말 기대를 받고 콜업이 돼갖고 데뷔를 했던 선수인데 맥레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홈런도 맞고 있는 양상 속에 바람도 외야로 분다. 그럼 뭐 7.5 오버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이미 오버 게임 된다. 그러면은 신시내티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이 경기 물론 불펜에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신시내티도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역배받은 이유 있겠죠. 하지만 정배 못 봅니다. 이 경기는 신시내티 승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 경기인데 이게 이번에 화이트삭스 시리즈 보신 분들은 다 이거 샌프란시스코 승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경기를 바라보면요, 데이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애리조나가 투타에서 오히려 샌프란시스코를 압도합니다. 특히나 투수력에서 애리조나가 타격도 마찬가지고 투수력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일주일 때 두 번의 시리즈를 치르면서 보여줬던 타격 데이터와 투수 데이터가 모두 샌프란시스코보다 상회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애리조나가 유일하게 최근에 7경기 치르면서 두 번의 시리즈 동안에 타율 3할이 넘어가는 유일한 팀이고요. 당연히 팀 OPS도 리그 전체 1위 성적이 기록이 되고 있고 투수력에서도 불펜 선발력 모두 합쳐가지고 불펜 ERA 수준에서도 애리조나가 2.43을 기록하면서 6승 1패 기록하는 동안 63이닝 동안 단 17점만을 내줬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샌프란시스코는 무려 6.27의 ERA로 51.2이닝 동안 무려 40실점을 했어요. 그만큼 선발 불펜 모두 합쳐가지고 밸런스적인 안정감에서는 애리조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서운 게 뭐예요? 결국 샌프란시스코의 홈런이죠. 어제 그제하고 외야로 바람이 불어나갔던 경기에 바람이 10마일이 불었습니다. 오늘 13마일 불어나가고 어제도 홈런 때렸던 뭐 윌리 아담을 포함한 이 모든 이 장타를 때리는 선수들이 오늘도 메리 켈리를 내세우는 이 애리조나 상대로 장타를 때려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어제 슈미트였나? 아무튼 장타를 때려내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장타 억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불펜 싸움까지 가서는 애리조나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애리조나 불펜이 굉장히 막강하고 어제도 대승을 하면서 불펜을 아꼈기 때문에 오늘도 켈리의 6이닝 피칭만 안정적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당연히 루프공 치기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후 불펜 싸움까지 가서 루프가 내려가고 켈리가 내려가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애리조나의 분위기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샌프란시스코 정배 나왔지만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애리조나가 이 경기 잡을만 하다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애리조나 승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대 워싱턴 경기인데 불운의 바이비와 5월달에 그래도 나름 운이 올라왔던 잭 리틀 경기입니다. 잭 리틀은 최근에 5월달 4번 등판에서 3승 챙기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너 바이비는 진짜 불운하죠. 디트로이트 상대로 8이닝 1실점 피칭을 하도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었고 지금 시즌 0승 6패로 굉장히 좀 불운한 피칭을 하고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보여주는 타격감 자체가 어제도 좋은 모습으로 타격감이 좋았다기보다는 이제 잘 버티는 양상이 나왔었죠. 쭉 꾸준히 점수를 내면서 3대1로 필라델피아를 제압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시리즈에서 클리블랜드의 타격감이 좋았다라고 말해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번 시즌 완벽한 반등 그 대가리를 다 밀었어요. 그 피츠버그에 있었던 이제 떡벽 필승조 출신인 이 홀더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걔가 전성기가 빨리 죽어버리고 급격한 부진 속에서 방출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클리블랜드에 몸담고 있는데 그 바이비래 그 홀더맨이 대가리를 다 밀었어요. 원래 긴 뽀글 파마 머리였거든요. 근데 그 머리를 바짝 다 밀고 나서 반등하면서 이번 시즌 ERA가 벌써 1.47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어제 경기에서도 나와가지고 볼넷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다운컨 한 개 잘 잡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어제 에린이랑 게지 스미스 다 썼어요. 클리블랜드가.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바이비가 이게 이제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또 우려가 되는 경기예요. 이 경기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워싱턴도 최근에 불펜진의 반등 속에서 성적이 나오면서
보면서 이번 시즌 아직까지 5할 승률이거든요. 그 불펜에서 반등이 이번 5월 달에 조금 어느 정도 승리를 많이 챙겨줬던 워싱턴입니다. 오늘 경기도 불펜에서 서로가 반반 때리면은 이거 홈런 싸움이죠. 또 잭리텔과 바이비가 장타를 얼마만큼 알맞냐의 싸움인데, 지난 클리블랜드의 마지막 홈 시리즈에서 이제 폭격이 나왔던 게 그 홈런이었습니다. 슈네이만부터 호세 라미레즈, 델라우터, 바자나 전부 다 홈런 맛을 보면서 장타 쇼를 했던 홈 시리즈였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 홈런이 의식이 되는데, 이 워싱턴도 홈런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죠. CJ 브람스, 릴, 제임스 우드, 루이스 가르시아, 얘네들 다 홈런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어제도 이제 애틀랜타 경기는 제가 실제로도 언더를 드렸습니다. 진행이 된다면 언더 게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고, 언더가 났는데 그 양상 속에서도 이제 결국 릴의 이제 2루타가 또 빛나는 경기 양상이 되었었고, 어차피 언더 게임에서 그런 결정적인 한 방이 중요했던 경기였습니다. 어제 불펜에서 좀 많이 썼던 게 아쉬워도 워싱턴이 리틀이 버티는 양상 속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면은 장타 싸움에서는 밀리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클리블랜드 승을 바라보기엔 바이비의 불운한 성적도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어갖고 좀 아쉬운 부분도 크고, 불펜에서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어제 필승조 3명을 하필 다 썼으니까 홀더맨까지 포함하면 4명인데 그 중에서 뭐 홀더맨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고 게디스도 쓸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필승조급 자원들의 지원을 100%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클리블 승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리틀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언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배 못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 대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샌디에고가 리그에서도 최악의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만, 이번 시즌 아주 31승 21패라는 놀라운 승률로 내셔널리그 다저스와 또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두 게임 차, 한 게임 차예요. 한 게임 반차 밖에 안 나죠. 샌디에고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에는 결국 투수력 마운드가 있습니다. 불펜에서 사실상 이제 한 점만 이기고 있으면 그냥 아담 밀러 나오면은 끝이에요. 그냥 7회에 상대가 결과를 못 뒤집으면 8, 9회가 삭제입니다. 얘네들은. 그렇다 보니까 샌디에고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필라델피아 상대로 한 점만 이기면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를 논하는 경기가 되겠죠. 이 필라델피아는 결국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에서는 약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가져가게 돼서 어제 경기도 그렇게 클리블랜드 승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메색이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건데, 오늘은 이제 바스케즈가 나오게 되면 이제 카일 슈어버가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카일 슈어버가 이 컨디션 난조 때문에 한 시리즈를 통으로 버렸고, 그리고 이제 복귀하고 나서 타격감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볼 수 있었죠. 이제 부상 컨디션 난조로 이탈하기 전에 10경기 동안 홈런 7개 때려냈었나 그랬던 카일 슈어버였는데, 돌아와가지고 첫 경기 말아먹었고, 어제 어땠어요? 안타 2개 때려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제 그러면은 슈아버의 컨디션이 돌아오기 시작해버리면 이제 장타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필라델피아가 약간 더 우세하겠구나. 거기에다 샌디에고는 지금 타선에서 좌투수 상대로 이번 시즌에 대응이 되고 있는 선수가 마차도랑 그 다음에 젠더보가치였나? 2명밖에 없어요. 이 애틀레틱스에 있을 당시에 진짜 미친 듯한 좌투 상대 킬러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안도아르가 신시내티로 이적을 했을 트레이드가 됐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샌디에고 오고 나서 그대로 이제 좌투 상대로 너무 평범한 타자가 되어버렸죠. 이번 시즌도 좌투 상대 타율이 2할 3푼대밖에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샌디에고가 대부분 이기는 경기에서 주인공인 선수들이 몇 명이 있는데, 가장 이제 주인공으로 빛나는 선수가 누구냐? 이 개빈 시츠죠. 이 개빈 시츠가 이번 시즌에 좌투 상대로 약해요. 그래서 결국 루자르도가 최근에 다시 6이닝 정도를 던질 수 있는 피칭을 해주고 있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오늘도 좌투수 상대로 약한 이 샌디에고의 타선에 안 그래도 이제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선수 2명, 안도아르와 개빈 시츠가 안도아르는 좌투 상대 강점을 잃어버렸고, 개빈 시츠는 좌투 상대로 원래 약하니 오늘 경기에서도 점수가 좀 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승을 갈 거냐 언더를 갈 거냐를 논해봐야 되는데, 샌디에고의 경기가 대거 이제 언더 게임이 좀 많아요. 이번 시즌에 실제로 지금 벌써 52경기를 치렀는데, 52경기 중에서 5점 차 이상으로 버스트라고 하죠. 버스티드 된, 그러니까 터져버린 경기를 치렀던 경기 비중이 16경기입니다. 16경기. 퍼센트로 따지면 30%예요. 30.7%.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70%의 확률로 샌디에고는 타이트한 게임을, 그러니까 5점 차 이내 3점 차 정도 내의 경기에 타이트한 게임을 할 거로 바라봐야 되고, 그런 양상 속에서 이게 오버가 나도 0.5 오버예요, 이 경기는. 그럼 높은 확률로 양팀 선발 투수들의 기량을 생각해 보면은 언더로 바라보고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를 오늘도 어쩔 수 없지만 낮은 기준점에서는 낮은 기준점에서도 언더를 바라본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텍사스 대 휴스턴의 경기인데, 이거는 뭐 휴스턴 승 이제는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텍사스는 어제 경기에서 타격감에 부진의 양상이 나타났었고, 휴스턴은 컵스 시리즈에서 일방적 타격 박살을 내주면서 이제 완전히 부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휴스턴 같은 경우도 지난 컵스 시리즈를 치르기 전까지 팀 타율이 2할밖에 안 될 만큼 지난 7경기의 데이터가 박살이 나 있었는데, 그게 이번 컵스 시리즈를 치르면서 어제 경기를 필두로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여지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선발 투수 타지야 이마이가 나오는데, 이마이가 지난 경기에서 실점했던 것을 떠나서 성과가 있었다는 게 뭐였습니까? 무사사고 피칭을 했어요. 이마이가 최근에도 그 시즌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이유 자체가 제구 때문이었죠. 볼넷이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니까 카운트 싸움 불리하게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잡으러 가는 스트라이크에 처맞아서 실점을 하고, 그게 아닌 케이스에서는 그 슬라이더 계속 몸쪽으로, 좌타자 몸쪽 계속 때려 박다가 방망이 안 나오니까는 가운데 짚고 들어가는 거 몰려서 또 쳐맞고, 아니면은 무서워서 피하다가 또 볼넷 나가고 반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뀌면서 볼넷이 지난번 등판에서 안 나왔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오늘 경기에서 이제 어제 이제 아브레유 나오고 이틀 연투했었던 불펜 필승조 3명 있죠. 델로스 산토스, 그 다음에 오커트, 마무리 킹까지 해가지고 모두 쉬었습니다. 이마이가 볼질을 하지 않고 5이닝만 버텨줄 수만 있으면 오늘 경기에서도 아브레유 한번 연투해주나 생각하고 필승조 4명 쓰면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텍사스가 지금 타격감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도 당연히 이제 불안한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 타격에서 지금 부상자들이 돌아와야 돼요. 코리 시거랑 그 다음에 이제 랭포드랑 얘네들이 다 돌아와야지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도 하나입니다만, 기회만 잡혔다 싶으면 눈에 들어오는 이 작 피더슨이 출전하는 것부터 문제예요. 얘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휴스턴이 오히려 복귀한 페냐부터 타격감 올라오고 있는 이제 파레데스, 그 다음에 어제 홈런 쳤던 이제 워커 마이어스 포함해서 이제 기존의 핵심의 요르단 알바레즈까지 더욱더 영향가는 훨씬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휴스턴 역배 노려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이 아닌가?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어제 이제 토론토도 저희가 승을 가져갔습니다만 터졌고, 딜런 시즈가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토론토 승 다시 묻어봐야 됩니다. 갈 거면은. 이 경기를 건드릴 거면 토론토 승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돼버렸어요. 어제 딜런 시즈가 빨리 내려가면서 선택했던 투수는 오닐 크루즈한테 홈런 맞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모이 간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확 가버리네. 자, 아무튼 그래서 홈런 맞은 그것도 의식해서 이제 좌투수를 꺼냈죠. 그래서 이 플로트가 나왔고, 거기에서 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실점 나와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운영이. 그리고 오늘 경기는 세비지 대 정크인데, 정크 지금 5월달 정경기 홈런 맞고 있죠.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도 타격감에서 지금 문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5월달 성적으로 보면 게레로 주니어가 지난 보름 동안에 쳤던 타격 데이터가 1할 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 5월 둘째 주에 셋째 주 넘어가는 구간 동안에 두 번의 시리즈에서 진짜 개박살이 났어요. 게레로 주니어가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5월달에 토론토의 언더 게임 비중이 거의 80%거든요. 그만큼 그때 게레로 주니어가 부진했던 게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게레로 주니어가 한 2번의 시리즈 6경기 동안 타율 3할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게레로 주니어가 불화시 노타를 올렸고, 스프링어는 여전히 꾸준히 2할 7푼대 정도를 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산체스가 그래도 2할 후반 2할 8푼 9푼대 성적으로 이제 저해주는 데다가 버쇼, 거기에다가 클레멘트까지 받쳐줘서 타격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양상까지 오기는 했어요. 여전히 근데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세비지가 버텨줄 수 있고, 정크의 피홈런 데이터는 오카모토까지 득을 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이애미가 어제 경기 승리를 하긴 했지만 불펜데이를 했죠. 불펜데이를 하면서 피스를 다 꺼내서갖고 9회말 끝내기 말론만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당장 이 경기에 앞선 예스베지의 선발 싸움에서는 얘가 6이닝만 버텨주면은 이후에 어제 풀로 쉬었었던 필승조, 호프먼, 그 다음에 로저스, 발랜드, 예, 그 다음에 피셔까지 해서 얘네들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마운드에서 높이가 이미 넘삽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타격에서 토론토가 많이 앞선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투수력에서 이미 선발 불펜까지 흘러가는 과정에 마이애미 대비 토론토의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경기다라고 좀 보게 됩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토론토 승을 보게 되고요. 8.5 줬으면 언더 봤을 것 같아요. 실제로 토론토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시즌 언더 게임 비중이 5월달에 미친 듯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냥 게임 했다면 언더예요, 토론토는 진짜로. 그래서 8.5 줬으면 참 괜찮았을 것 같은데 세비지라서 이게 7.5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7.5 준 거에 대한 가치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토론토나 타격에서 마이애미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실제로. 결국 투수 마운드 싸움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만 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만큼 마헨을 생각하신다면은 절대로 그 길을 건너지 말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헨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선택지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경기 LA 다저스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오늘 이제 시안 대 고든 나오는 경기고요. 뭐 사실상 게임 경기 배당부터가 이제 박살난 경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죠. 1.19배, 오늘 미러키가 1.2 몇 배였나요? 그렇고 다저스가 1.19배 나오고 있고요. 이 경기 뭐 고든 이번 시즌 첫 등부터 완전히 박살났었죠. 이건 고든을 꺼내가지고 뭐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저스가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타격에 있어서 좀 상위 타선에 좀 아쉬운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오타니가 특히나 타격감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홈에 돌아와서는 또 다르죠. 이거는 8.5 좀 주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안을 많이 안 믿어요. 진짜로 실제로 많이 안 믿고, 이 콜로라도의 타선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8.5 오버로 차선책으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초에 다저스 승사이드로 박살이 나버리면 콜로라도 불펜들이 못 버티기 때문에 어차피 혼자서 오버낼 수 있는 경기라고 바라봐야 되고, 마헨 생각할 바에는 오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오버는 다저스 혼자서 오버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이제 다저스 마헨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1.51배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선이라도 뭐 충분히 가치는 있으니까 갈만은 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뭐 데이터적으로 이미 넘사고요. 제가 어제 질문하셔가지고 리그에서 최고의 두 팀을 뽑아라고 하면 어떻게 뽑겠냐 말씀하셔서 제가 뽑았던 게 결국 다저스, 애틀랜타였거든요. 이제 다저스도 그만큼 이 뎁스 자체를 갖추고 있는 거는 너무 뛰어나고, 오늘 경기에서도 홈에서 돌아왔다면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거는 여전히 이제 홈에서 또 일각견하고 있는 앤디 파일스 내일 경기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틀레틱스 대 시애틀 경기, 이거는 저는 이제 분석 포기입니다. 사실상 일단 제가 표 드린 데는 시애틀 승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애틀 승을 드렸지만 시애틀 승에 대해서 제가 장난을 못 하겠는 게 루이스 카스티오가 얼마나 던질 거고, 지금 이제 나올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브라이스 밀러가 과연 몇 이닝을 던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을 못 해요, 이 경기가. 실제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루이스 카스티오가 4이닝 던지다가 개박살이 나가지고 결국 밀러 안 쓰는 선택해버리면, 그럼 밀러를 다른 날에 선발 써가지고 그러면 선발 부활을 푸는 쪽으로 활용을 해서 6선발 체제로 한 번 로테이션 돌려서 다음 선발 하루 휴식 더 주는 선택을 해버리면, 그러면 뭐 어떡해. 그러면 씨발 경기 개 터지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루이스 카스티오 2이닝 경기에다가 브라이슨 밀러의 나머지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가 그러면 밀러가 그래도 9위가 되니까 애틀레틱 상대를 좀 버틸 수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이 경기가 오늘도 좀 결국 산만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시애틀 승 말씀을 드리면서도 서벨레가 그냥 보통 내기도 아니고, 그 다음 니커츠 지금 미쳐 날뛰고 있고 여전히 지금 애틀레틱스 홈에 돌아가면 어차피 이거 탁구장이거든요. 장타 싸움인 건데 애틀레틱스가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게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타격을 좀 보여줬고, 심지어 세인디에고 마운드를 상대로 그거를 보여준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제 뭐 코르테스부터 니커츠, 그 다음에 소더스트롬 뭐 쳤다면 멀티히트에다가 이거 홈에 돌아오면은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얘가 기준점이 왜 10.5점이 잡힌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경기고, 배팅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결국 루이스 카스티오가 얼만큼 던질 것인지, 쉘빈 밀러가 아니라 그 브라이스 밀러에게 비중이 얼마만큼 이제 반영이 된 경기인 건지,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경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 경기를 오늘도 표 보신 분 아시겠지만 6.5점 줬어요. 6.5점. 제 평점 별점 스케일이 10점 만점에서 웬만하면은 6.5점 안 주거든요. 근데 오늘 두 개 6.5점을 줬습니다. 하나가 텍사스 휴스턴 경기, 휴스턴 승. 왜? 이마이의 볼질은 일단 한 경기만 볼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6.5점 줬고, 그다음에 요것도 선발 역량을 이제 가늠할 수가 역량이라보다 선발에서 비중 자체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두 투수가 모두 선발 자원이에요. 선발 자원. 3인 4인 던져도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는 한 번은 루이스 카스티오 먼저 꺼냈다가 밀러로 넘어간 적도 있었고, 밀러 먼저 나왔다가 루이스 카스티오 이닝 던지다 삽질 해가지고 털려서 졌던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운영할지 장담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배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패스하시는 거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경기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고 오늘 이제 또 좋은 결과로 또 반등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보면서 또 야구 새벽부터 재밌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배팅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해외 배팅 업체 구매 트리거, 제가 실제로 40만 원 가까이를 직접 결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 이런 거 멤버십 혜택에 포함이 됐으니까 더보기란 누르셔가지고 멤버십 혜택 한 번씩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녹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